살아백만, 죽어천만, 굿모닝 월드 만사형통 CEO 이천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굿모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시면 돈도 돈이지만 좀 특이한 얘기를 해요. 오자마자 1,000만 원을 벌자 이 얘기도 얘기지만 더 중요시게 하는 게 사장님 꿈을 정립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처음 입문하신 우리 사장님들 대상으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기존 사업가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무슨 이야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꿈꾸는 삶이 아름답다. 금방 같이 이렇게 꿈꾸는 삶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그 삶이 진짜로 꿈꾸시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꿈이 중요한지 그 꿈의 중요성하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상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상상하고 꿈꾸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온통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꿈에 대한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시스템 자체가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리더로 성공자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 내면의 꿈이에요. 그래서 꿈을 찾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즈니스 또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틀림없이 그 속에 다 꿈이 있죠. 네.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또 찾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아시겠죠? 네. 자, 먼저 나는 꿈꾸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지금 꿈꾸고 있는가? 나 정말로 간절히 절실히 지금 꿈꾸고 있는가? 자, 나는 꿈꾸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각지에서 보니까 몇 분이 손을 안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시간이 끝날 때쯤 되시면 저도 손을 들면서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았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꾸는 것만 얻을 수 있다. 이거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꿈을 꾸자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꿈꾸는 것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꿈을 꾸자고 하는 거죠. 무엇만 얻을 수 있다? 꿈꾸는 것만. 그럼 냉정하게 따지자면 현재 내가 일궈놓은 부는 내가 꿈꾼 거,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나의 노력에 의한 결과치네요? 네. 부정하기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억 원어치를 했는데 지금 10억밖에 없어. 근데 진짜로 100억 원어치 했을까요? 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는 100억 원어치를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일까요? 네.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빌딩이 있는데 왜 4명이로 된 게 없을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우리 아버지께서 물려준 것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죠. 누구는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나왔는데 나는 팔자가 좀 세서 그렇다.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성공한 1세대들 다 보면요. 전부 다 뭐예요?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 당대에 진짜 열심히 해서 다 이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를 잡지 말고 빌딩이 없어. 그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돈이 없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간절하고 절실하게 그런 꿈을 꾸지 않았다는 거죠. 요 이야기가 좀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제 강의 끝날 때쯤 되면 아하 요렇게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요.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저는 꿈꾸고 있다고 많이 그러지만 제가 좀 이따 예를 들지만 정말로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 통계치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사업을 하러 오시는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살다 오신 분들이 절대 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같이 꿈을 꾸자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생소할 수도 있고 본인도 그래요. 그리고 꿈꾸는 삶으로 들어오시면 쉽게 성공하는데 이 단계를 많은 분들이 못 넘어와요. 그래서 훈련도 잘 안 돼.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무섭게 결단을 하고, 사실은 오늘 제 강의가 금액으로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가치가 있는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제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성공하게 이걸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엄청난 인생을 바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정말로 부를 일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꿈꾸는 능력. 같이 해봐요. 꿈꾸는 능력. 꿈꾸는 능력. 이 꿈꾸는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꿈꾸는 능력까지 갖추어 가지고 한번 억대 연봉도 충분히 1, 3년 안에 가보자, 그런 이야기를 좀 계속 하고 싶어요. 같이 해봐요. 꿈꾸는 능력. 꿈꾸는 능력.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능력은 저는 꿈꾸는 능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사업 만나기 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돈이 중요하다 인정할게요. 아, 중요하죠.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제가 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명예도, 명예 때문에 죽고 사는 분들도 계시죠? 네. 건강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금방 매우 중요하다고 따라하시는 분들은 150살까지 강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명예, 건강 다 중요해요. 그래도 저도 여기까지 알았는데 성공하게 와서 보니까 그 위에 사람한테 더 중요한 것은 꿈이라는 게 있어요. 꿈. 그래서 이 꿈도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알기 전에는 모르죠. 알기 전에는. 근데 알고 나면 아,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도 있는 게 꿈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사실은 못 배워. 왜? 누가 가르치는 분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꿈꾸는 능력, 꿈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죠. 저도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폴레옹 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꿈이 그때 부활돼 버린 거예요. 죽었던 꿈, 가슴속에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죽었다가 묻었다. 왜? 현실에 맞춰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분을 만나고 죽었던 꿈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시고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가슴속에서 정말로 내가 죽기 전에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돼요. 이 질문에 답이 잘 안 나오시는 분은 사랑하는 가족들 있죠? 네. 하고 싶고 되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것이 내가 무엇이냐, 요걸 찾아보세요. 정말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해 가는 거, 이게 꿈꾸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진짜로 간절하고 절실한 것이 그게 이제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보다도 부정적으로 보면 빚쟁이한테 하도 시달려. 미치겠어. 그 사람의 꿈은 뭐예요? 그것 좀 털고 그냥 깨끗하게 좀 홀가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돌아다니기도 쪽팔려. 단어가 좀 그런가요? 지나가다가 그놈 만날까봐 그냥 섬뜩. 커피 마시다가도 비슷한 놈만 문 열고 들어오면 섬지. 옆에 계신 분한테 빚 없이 안 살아봐서 모르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걸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오케이? 싹 갚아주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통장에 현금 3억이든 5억이든 찍히는 거, 얼마나 그 좋은 꿈이에요. 이런 꿈들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꿈꾸고 꿈꾸는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꿈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부터 꿈의 중요성. 여러분 있잖아요. 꿈에다가요. 예를 들어서 집이 없어. 그러면 나도 서울이나 광주나 부산 어디에 아파트 하나 사고 싶어. 그래서 몇 년 몇 월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구입했음. 이렇게 날짜를 정하면 집 없는 사람이 이 집을 갖겠다. 몇 년 뒤에 갖겠다. 날짜를 정하면 정확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세계적인 대학이 있죠. 예일대 있죠. 하버드나 MIT 공대 뭐 이런 데하고 세계 3대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 서울대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예일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를 내놨을 때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일대에서 뭘 조사했냐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말로 꿈이 있고 꿈을 또 적고 시각하고 진짜로 있는지 이런 꿈, 목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언제? 1953년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나 저는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충격 먹었거든요. 왜? 나는 다 꿈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꿈 설정한 적 없다. 꿈을 설정한 적도 없어. 그냥 공부해서 온 거야. 이게 무려 67%나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 서울대에 가서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저 통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 절실한 간절한 꿈 꾸고 사셨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봐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요. 꿈은 있지만 적어두지 않았어. 머릿속으로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꿈은 꿔봤지만 글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 적이 없어. 이게 30%나 됩니다. 꿈 없다! 꿈 적지 않았다! 요게 97%입니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저도 언짢게 생각하는 게 꿈꾸는 3%가 세상을 리딩하고 지배하고 부도 그쪽에 있고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분 나쁘잖아. 그럼 97%는 뭐야? 응? 그럼 3%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신통방통 참 감사하게 꿈을 글로 적었다. 이런 분이 3%가 계시네. 몇 퍼센트? 3%.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는 무려 20년, 몇 년? 20년. 20년 후에 이 조사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이들의 부에 대해서 분포도를 조사해 봤어요. 조사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부의 분포도, 오케이? 네. 이걸 세상에 조사해 봤더니 1 플러스 2, 97%의 사람들이 그들 전체 재산의 3% 미만으로 서로 나누어서 사는데, 그러면 전체 재산이 100인데 이 100의 3%만 갖고 97%의 사람들이 나누어서 쓰려면 얼마나 아끼고 절약하고, 전기세도 예끼야 되고 수도꼭지 한번 틀고 나면 혼나지요. 저도 어려서 양말 참 많이 꿰매서 신어봤거든요. 옆에 계신 분한테 양말 신었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 괜찮냐? 이분들은 왜 본인들이 가난한지를 몰라요.
꿈꾸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방팔방 둘러봤더니 괜찮아. 왜? 97%가 나만 꽁보리 먹는 게 아니더라고. 예. 괜찮아. 같이 해봐요. 괜찮아. 요걸 알면 괴로운데 모르면 괜찮아.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요즘 세상은 그냥 인터넷 하도 발전되고 스마트폰 뒤다 보면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너무 감사하게 대한민국도 성공하게 들어온 지가 20년, 30년쯤 됐어요. 그전에는 잘 몰랐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성공학과 관련된 책 몇 권만 보셔도 금방 아웃라인 잡을 수 있어요. 아, 꿈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통계치도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나머지는 뻔하겠네. 3번. 세상에 꿈이 있고 이것을 글로 적어버렸어. 오케이? 네. 이 3번 사람들이 97%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냐. 영화 속의 그 풍요로운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 말이죠. 1번 모르고 97%로 살아간다. 2번 알고 3% 안에 들어가서 살아간다. 2번. 3번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 2번. 몇 번? 2번. 4번도 계시네. 4번 좀 물어볼 걸 물어봐라. 자, 오늘 이제 처음 오시고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럼 3번으로 가는 방법은 간단하네. 꿈을 정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꿈꾸는 능력을 키워가면 되는 거네. 네. 천재시네. 오케이? 네. 저도 성공학을 배우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우리 한국의 역사 중에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1번이 세종대왕님, 2번이 이순신 장군님. 등수를 매기기는 좀 미안하지. 근데 두 분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그 두 분을 어렸을 때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인 줄 알았어. 머리도 비상하고 멋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공학을 배우고 났더니 이순신 장군님이나 세종대왕님이나 나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사장님들이나 이꼬르 우리 속을 비로소 나왔지만 우리 새끼들도 이꼬르 앞으로 올 우리 손자 새끼 불알 속에 있는 증손자도 이꼬르 똑같다. 생물학적으로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다. 1번, 2번, 3번 어디가 머리가 더 좋냐? 집안이 어디가 좋냐? 똑같다. 두 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저놈의 새끼가 세종대왕님을 감히 지가 똑같다고 너무 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가 전주 이가잖아요. 전주 이가인데 쭉 올라가 봤더니 세종대왕님이나 나나 양녕대군님이나 한 불알 속에서 똑같이 한 불알 속에서 나온 같은 종자더라고. 옆에 계신 분한테 저놈이나 나나 다 똑같구만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다른 게 똑같지만 누구는 꿈을 설정한 적도 없고, 오케이? 네. 꿔본 적도 없고, 적어본 적도 없고, 근데 누군가는 꿈을 꾸고 적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1번. 그래도 우리 새끼들은 무조건 1번으로 가야 된다. 2번, 2번으로 가야 된다. 3번, 3번으로 가야 된다. 3번. 4번. 지들이 알아서 가면 된다. 3번. 지금 3번 하신 분들은 본인이 3번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꿈꾸는 엄마 아빠 그 집안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성공자들 꿈꾸신 분들만 3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꿈을 꾸자는 거지. 오케이? 네. 예를 또 하나 들어봐야 되겠죠? 네. 이제 79년도 하버드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조사 발표한 건데요. 하버드 대학원에서는 이렇게 꿈 목표를 또 봤더니 꿈과 목표가 없다! 이제 더 충격이네. 나이를 더 먹었나 봐. 희한하게 나이가, 연세가 많아질수록 저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은 아마 더 많이 꿈꿀 겁니다. 초등, 중학교는 숫자는 더 높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되고 싶은 것이 TV를 보니까 대통령 되고 싶어. 드라마에서 막 장군 되고 싶어. 그러다 막 대통령 됐다, 장군 됐다, 의사 막 나오니까 의사도 괜찮았다, 또 선생님도 괜찮았다. 되고 싶은 게 원체 많았어요. 연세가 드실수록 저것을 다 현실에 맞춰서 덮어놓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맷돌로 눌러놓고 맷돌 위에 콘크리트를 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 다음 생에 보자. 이렇게 복잡해져요. 그럼 우리가 오늘 왜 모였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 꿈꾸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자고 모인 거예요. 성공도 멋있지만 성공을 향해서 꿈꾸고 달리는 모습이 훨씬 더 본인도 아름답고 애들을 보기에도 그러고 이 민족에서도 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꿈꾸는 사장님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가 없다. 이게 무려 84%고요. 그 다음에 꿈과 목표가 있으나 기록하지 않았어. 목표는 있어. 꿈은 있어. 언제까지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게. 근데 기록하지는 않았어. 머리에만 있어. 이게 13%입니다. 합해보니까 또 97%네요. 그러죠? 세 번째, 역시 꿈과 목표를 글로 기록했다! 기록했다! 이게 3%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원에서는 이제 10년 뒤에 다시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부의 분포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2번, 즉 꿈과 목표가 있으나 기록하지는 않은 친구들 2번은 꿈과 목표가 없다라는 1번의 2배 수입을 벌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꿈만 꾸었어. 적지는 않았어도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보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꿈만 꾸어도 꿈이 없는 사람보다 몇 배의 수입을 버는 거예요? 2배. 그러면은 나는 꿈과 목표가 없다! 이런 분이 200만 원이면 2번 꿈과 목표를 기록한 사람들은 얼마를 번다는 거예요? 천재십니다. 어쩜 그렇게 계산이 정확하십니까? 그러면 1, 2번의 평균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한 3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3번은 얼마나 벌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3번은 1 플러스 2의 평균을 따져서 한 10배 정도. 몇 배? 10배. 우리가 이제 합해서 그냥 평균으로 내가지고 300이라고 치면 3번은 얼마씩 번다? 3천만. 그런데 이게 피부로 실감이 잘 안 오죠?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전체 재산의 3%를 꿈꾸는 이들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3천만 원도 적은 수입에 사실은 10배밖에 안 되니까. 오케이? 네. 그러니까 꿈을 꾸고 목표를 기록하고 적었고 이런 분들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의 못 벌어도 10배 이상의 수입을 벌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면서 그래도 조금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통계는 정확해요.
내 생각과 내가 꿈의 위력, 파워를 몰라서 의심스러운 것인지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 추천 도서 있죠? 꿈꾸는 다락방 있고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쭉 보시면 실질적인 예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예를 두 분 정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는데 사실입니다. 내가 아직 이 위력을 몰라서 정말로 그 적는다고 그렇게까지 그게 위대한 역사를 출발하는 첫 단추를 잘 꾸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시거나 시작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도 진짜로 여기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꿈을 정하고 적어버리는 거예요. 시각화라는 게. 우리 제가 성공의 8단계에서도 훈련까지도 잘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네. 정말로 또 중요하니까 오늘 이 시간 또 마지막 부분에 또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를 이렇게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고 있어요. 나폴레옹. 유럽 역사의 나폴레옹을 모르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이순신 모르는 거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식민지라고 코르시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당시 이 식민지에서. 그래가지고 프랑스 황제까지 됩니다. 뭐까지 되는 거예요? 황제. 예를 들자면 우리도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 있죠? 네. 그 당시에 우리를 빼앗은 나라에 가갖고 그 나라에 뭐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전 대륙, 유럽 대륙의 황제가 돼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이게 역사적으로 대단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을 무엇을 해야 된다? 상상해야 돼. 성공을 상상을 해야 돼. 상상. 성공을 상상을 하는 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또 전쟁에서 이런 얘기죠. 전쟁 그것은 상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 전 며칠씩 먹지도 않고 상상 속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전쟁에 임했다. 이미 전쟁을 나가기 전에 며칠씩 상상, 승리하기 위한 작전, 계획, 목표를 세우겠죠? 그래서 상상을 생생하게 하고 상상 속에서 승리를 한 다음만, 그 다음에만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억대를 가고 싶으면 억대를 이미 성취한 그런 계획들, 생각들, 목표들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안 해봤잖아요. 그건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지. 또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늘 했던 힐튼, 콜라드 힐튼이라고. 이분이 호텔 왕이라고 그러죠? 네. 이분이 처음에 벨보이로 시작해가지고 청소 및 팁으로 유지를 했어요. 10대 후반에 미국에서 가장 좋은 호텔 사진을 딱 붙여놓고 매일 강력하게 저 호텔의 주인이 되겠다고 무려 15년 동안을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15년 후 1947년에 그 호텔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전 세계에 250개가 넘는 호텔 왕이 되죠. 오케이? 네. 부모 잘 만났나? 아니요. 돈이 많았나? 아니요. 아니면 머리가 2개씩 달렸나? 생물학적으로 특수하나? 아니요. 네. 우리가 빌딩을 못 가진 것도요. 저 빌딩을 내가 기현시 잡겠다고 사진을 찍어서 벽에다 붙이고 15년 동안 생생하게 주인이 되는 상상 그리고 계획하고 꿈꾸고 그럼 그 빌딩 가졌을 거예요. 우리는 벽을 보면 깨끗했잖아. 외친 적도 없고 상상도 없고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오케이? 네.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를 가는 것도 중요해요.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해서 가는 거 중요해. 근데 서울대 가서 꿈꾸지 않고 적고 시각하고 꿈을 정립하지 않으면 97%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또
한국에서 특정 대를 지목하면 안 되니까 전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 다 똑같아요. 그 순회, 머리 좋은 수많은 전 세계 순회들의 97%는 전부 다 꿈을 가진 3%, 그 꿈을 가진 3% 사장님들의 아이템,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 꿈을 이루어줍니다. 내 말이 또 좀 언짢은가 보네, 표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꿈을 이루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꿈을 가진 분 밑에 가서 같이 협력해서 꿈을 이루는데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꿈이 있어야죠. 성공한 다른 예들은 수없이 많은 분들의 특징이 다 그렇게 강력하게 싱싱하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대단히 거창한 걸 꾸자는 건 아니고 굿모닝이 오시면 일단 억대 연봉 한번 꿈꿔보자는 거예요. 우리 꿈들 중에 공통 분모가 그거예요. 예. 옆에 계신 분한테 소소하게 억대 연봉은 꿈꿔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꿈은 반드시 드림 빌딩, 또 꿈 넘어 꿈이 생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꿈은 천국 가는 날까지 꿈꾸다 가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진짜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꿈꿔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집안들도 가능성이 더 높다. 아시겠죠? 네. 누구는 이런 호텔을 이렇게 250개 막 300개 이렇게 늘려서 호텔을 경영하는데 누구는 저 호텔방 가가지고 하루 저녁 60이다니까 혀를 내두르면서 막 썩을 놈 소리가 나오고 비싸다는 둥 어찌다는 둥 난리를 칩니다. 누구는 막 좋은 차, 예를 들면 막 펜스 같은 거 이런 거 막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막 만들어서 팔아제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누구는 그냥 그런 거 하나 그냥 기스 날까 막 따끔한 아침마다 따끔 자기 참은 얼마나 좋아. 딱 기다렸다고 네? 저도 고백했었잖아요. 전에 좋은 차 왔을 때 탈 때 야 진짜 좋네, 내가 이거 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거 뭐요? 이렇게 많은 차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인데 천하보다 귀한 내가 꿈을 가진 내가 이까지 거 탄다고 왜 그래? 그거 발로 차고 문 열어서 탔다니까요. 우리가 꿈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꿈꾸는 대로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꿈꾸지 않으면 문 열어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꿈을 위한 훈련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먼저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어야 내가 정말 꿈꿔야 되는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데 방해를 많이 해요. 그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남미 인디언 원숭이 잡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목이 좁은 이 항아리 속에다 바나나를 넣어놓거나 또 영상을 제가 보니까 이 벽이 있더라고. 이 벽 같은 데 언덕에 원숭이가 보고 있는데 바나나를 거기다 집어 넣어요. 그리고 나무 뒤로 가서 숨으니까 원숭이가 탁 와갖고 착착착 해가지고 이 긴팔을 쭉 넣어갖고 바나나를 딱 잡아요. 에? 그러면은 이 인디언이 몽둥이를 딱 들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난리를 칩니다. 막 난리를. 결국 그냥 탁 때려. 그리고 인디언이 척 걸치고 갑니다. 그래서 맛있게 꼬먹어버려요. 인디언들은 그게 식량이니까 먹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 긴팔 원숭이 왜 죽었어요? 천재십니다. 그럼 목숨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그냥 바나나만 넣고 쏙 빼갖고 메롱 하고 도망가면 되잖아.
근데 목숨과 바꿔버립니다. 이 바나나를. 하나 붙잡고. 원숭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원숭이만. 사람들도 그럼 멋지게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나나 붙잡느라고 바나나를 못 놓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잡은 바나나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내가 잡고 있는 바나나는 어떤 바나나인가? 바나나 종류를 봤더니 첫째, 부정적 사고방식.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제일 큰 방해 요소가 부정적 사고입니다. 부정적 사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으로 가야 되는데 내 팔자는 틀렸다! 이렇게 가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그냥 저기였는데 틀렸다! 이러니까 이거 벌써 출발 자체부터가 할 수 있다. 같이 해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도 꿈을 이룰 수 있다! 나도 꿈을 이룰 수 있다! 금방 지금 따라서신 분들은 대를 물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부정적 사고방식이 내가 이 강력한 사람이라면 빨리 이것을 매일 훈련해야 돼. 긍정적으로. 아시겠죠? 네.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 오면 분위기가 확 좋아지다가 분위기가 좋았다 누가 오면 썰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분만 오면 매사가 이래도 삐딱 저래도 삐딱 그냥 흠만 잡으려고 오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멋지게 성공하고 싶으면 그런 분들을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 천재십니다. 그러면 내가 부정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걸 바꾸기 전까지는 매우 힘들어. 그래서 매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정적이면 자꾸 핑계거리를 대기 시작하고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해요. 핑계 대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옆에 계신 분한테 어쩜 그렇게 긍정적이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 자신과 성공에 대한 이 믿음 부족이라는 거죠. 조금 이렇게 막 하다가 파트너가 막 몇 명 늘고 그러면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뭔 일이 있어가 한쪽이 깨끗이 정리됐어. 그러면 이제 또 나는 또 안 되는가 봐. 있어요 그것도 며칠이 지났는데 그나마 그 좀 되던 쪽에서도 반품 들어왔네. 그래서 식상에서 이렇게 코를 빠뜨리고 있는데 하필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 스폰서가 또 문 열고 들어오네. 그럼 스폰서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멀쩡하게 잘 있는 나를 저놈의 새끼가 데리고 와갖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어렵냐. 그래서 이제 믿음을 멀리 띄워 보내버리고 이제 불평불만하고 또 벗삼고 자신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이거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증거예요. 내가 한 발 한 발 잘 가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그때 나를 나무라고 스폰서를 하지 말고 스스로 나는 참 잘하고 있다. 같이 해봐요.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누가 나를 믿는다고요? 나는 나를 믿는다. 그래서 세상에 이 표현이 정확히 맞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는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겁박을 줘도 나는 해낼 수 있다. 이게 멋진 거예요. 네. 본인 스스로 일단 믿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또 이 시간에 또 한번 안아줘 볼까요? 멋지다. 믿는다. 네. 또 화장실 가서 또 쥐 짜고 그러지 말고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얄팍한 자존심이라고 하는데, 특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조금 누가 막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시갖고, 막 다시는 너를 안 본다는 둥, 뭐 성공하고 보자는 둥, 막, 서운하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성공 후 어떤 정말로 억대 연봉을 하고 멋있게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히려 뭐라고 하는 친구한테도 여유 있게 네가 왜 나를 구박하는지 이유를 아니까 그래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서 고맙다. 오케이? 네. 거기서 싸우지 말고 네. 성공 후에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또 그런 게 또 진짜 자존심입니다. 제가 또 학교 초등 모임 또 애들이 있어요. 가서 또 막 이렇게 밥도 사고 뭣도 하면 또 긍정적이고 될 친구들은 야 고맙다 야 맛있게 먹을게 이런데 궁상 떠는 친구들은 저 자식도 돈질하네. 어쩜 그렇게 여유 있고 성공한 친구들은 말도 잘하고 궁상 떠는 친구들은 어떻게 말도 그렇게 해. 그래도 이제 밥 살 때도 조심스럽긴 해. 또 아는 친구들은 모임에 기부도 많이도 못해. 100만 원이나 해야지. 더 오면은 또 돈질 막 이래가지고는 못해.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친구 부모님 일 당했을 때 조용히 가서 봉투에다가 너 주는 거 아니다. 엄마 용돈 드리고 좀 맛있는 거 좀 사드리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도 잘 써야 되겠더라고.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진짜 자존심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정말 멋있게 성공해서 기부도 하고 여유 있게 해보세요. 그게 진짜 자존심입니다. 누가 조금 뭐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또 갔다가 막 나는 밴댕이 소갈머리야! 이렇게 막 대들지 마시고. 먹고 살기 위한 일이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한 일에 치여가지고 진짜를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꿈과 성공을 위한 일이니까. 오케이? 네. 나는 진짜로 내가 하는 일이 내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일이야. 오케이? 네. 이게 진짜예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야. 목구멍이 포도청 이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혹시 내가 진짜 성공으로 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바나나를 놓고 네. 아니면 곤란하니까. 아시겠죠? 네. 그리고 성공을 가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성공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성공에 지속적으로 원인을 제공해야 돼요. 상상과 현실은 하나다.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상상 이꼬로 그 상상이 결국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한 목표. 이 꿈에다 날짜를 딱 정해놓은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목표지향적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 목표, 정확한 목표가 나를 움직이고 달리게끔 늘 그 나의 상상이 목표 속에 있으면 그 목표가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이 목표들이 없는데 그 목표가 달성되기는 곤란하겠죠. 네. 오케이? 네. 옆에 계신 분한테 어쩌면 그렇게 목표지향적 삶을 사십니까?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꿈꾸는 삶을 사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 카레이서가 길을 봐야지 장애물을 보면 사고 납니다. 막 300km 달리는데 길을 봐야지. 인생이 길을 봐야 됩니다. 길을. 오케이? 네. 장애물을 보면 300km 가다가 장애물 보면 사고 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시련 역경 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내 인생의 꿈, 내 인생의 길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식에 존재하는 마음의 필름을 교체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광원에다가 필름을 돌리면 그 필름의 영상으로 해서 영화가 나오죠? 네. 그럼 이 영화를 바꾸고 싶으면
영화 다른 걸 보고 싶으면 뭘 바꾸면 돼? 천재시네. 간단해요. 오케이? 그럼 요게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 현실을 바꾸고 싶어. 현실을. 진짜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바꾸고 본인이 꿈꾸는 걸 꿈을 바꾸면 그의 생각과 꿈대로 현실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김착각이라는 사람이 기침이 좀 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의사와 당신은 폐암 말기입니다. 놀래 자빠졌죠? 근데 김착각이라는 사람이 이걸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꾸려면 저 찍었던 엑스레이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네? 폐암은 못 바꿀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꿈은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옆에 계신 분한테 폐암으로 죽을 거예요? 필름 바꿀 거예요? 안 물어보세요. 1번 바꾼다. 2번 세상에 그런 거 없다. 3번 고민하다 그냥 죽을란다. 현실 바꾸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 생각과 꿈을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상상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이 해봐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팔당에서 아침 저녁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적고 훈련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아마 오늘 아침에도 멋지게 성공한 억대 연봉을 상상하면서 이미 이루었다고 감사함으로 외치고 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오늘 이제 또 처음 사업 소개해 주신 분 있잖아요. 당신을 소개해 주신 그 위에 사람들, 위에 스폰서라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3% 안에 들어가는 꿈꾸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모시고 온 이유도 그런 꿈꾸는 삶을 살아보자고 모시고 온 거니까. 이 시간에 그분을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임하고 똑같아요. 성공을 100% 확신하고 이것을 믿으면 100% 이겨놓고 하는 게임이에요. 아니 100% 이겨놓고 하는 게임 같은 거야. 오케이?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 내가 100% 성공한다는 믿음을. 그럼 그것이 실상이요. 오케이? 그게 증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꿈과 목표를 강력하게 정해놨는데 틈나는데 의심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오늘 바쁘네.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다 왔어요. 생생하게 꿈꾸는 사람이 되자. 같이 한번 해봐요. 생생하게 꿈꾸는 사람이. 생생이 뭘까요? 에? 생생하다 이게. 천재십니다. 자꾸 상상을 하다 보면 진짜예요, 진짜. 이게 상상인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뇌에게 신념을 가지고 나의 성공된 모습을 입력하라. 성공된 모습을 계속 끊임없이 입력을 해야 돼. 이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 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뇌에 대해서 알면 더 재밌어요. 우리 뇌가 이것이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손 위에 무엇이 있냐면 네모인데 파란색 네모이야. 그래서 이것을 싹둑 잘랐어요. 칼로 잘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조각을 드리면서 한 입을 어떻게 한다? 아그작. 막 침이 고이고 막 그러죠. 시죠? 네. 지금 입에서 침이 고이신 분들은 정상적인 뇌를 가지신 분이고
레몬을 상상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침이 안 고이시면 빨리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은 레몬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 근데 뇌는 뭐요? 있다고 가정을 한 거야. 그 입에서 어떻게 했어?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고 가정을 하니까 막 침샘이 쏟아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이 현실과 상상을 구분을 못하니까 내가 성공된 완벽한 성공한 모습을 계속 상상을 밀어넣으면 이게 현실로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내가 진짜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그리고 믿음과 확신이 자꾸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즐겁고 신나고 해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은 맨날 하는 게 좋아. 그러면 아내 얼굴에 있는 점도 보조개로 보이고 아내가 보면 볼수록 천사 같아. 조금만 지나봐.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이랑 살고 싶어. 주변에서 보면 다 그러지.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런데 나는 이게 정신을 차린 거야. 오케이? 제 주변에서도 많이 너는 아직도 그러냐고 맨날 그래. 나는 진짜 좋아. 그래서 뇌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계속 성공한 모습을 계속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뇌는 나의 믿음대로 꿈대로 무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전 시간에 강의했었던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본질이 있어요. 본질. 그 본질을 회복하시고 그 본질을 발휘하시면 이 무한 능력이 나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데 그 능력 발휘를 무한대로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한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깊이 있고 작고 시간이 갈수록 하시면 정말로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성공한 모습을 상상으로 이미 성공을 하고 아침에 즐겁게 일어나서 센터에 즐겁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강의 때도 했지만 매일매일 생생하게 꿈꿔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할 일인데 오죽하면 꿈을 적어서 세면대에 붙이자. 오케이? 그리고 그 꿈을 외치신 분만 양치질을 할 자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훈련을 3년을 진짜 3년을 생생하게 꿈꿨어. 그럼 억대를 못 가실 분이 없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말하는 진실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 아직도 외치지 않고 계시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스폰서라는 분들하고 꿈을 다시 정립해서 세면대에 붙이고 화장대에 붙이고 오케이? 아니면 화장실 변기통에 앞에 붙여가지고 볼 때마다 생생하게 성공한 것을 상상하면서 이미 이루었다고 감사하게 외치시고 나의 뇌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케이? 그냥 너무 감사하게 입에서 감사하다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나의 성공에 무한 감사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꿈꾸는 삶이고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틀림없이 우리는 억대 연봉이 되고 집안이 바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옆에 계신 분한테요. 나는 매일매일 외칠랍니다. 나는 매일매일 외칠랍니다. 꿈을 다 외쳐갖고 꿈을 현실로 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자, 구 준비! 야! 나는 시작! 나는 꿈을 꾼다. 나는 꿈을 이루었다. 아자, 아자, 아자. 좋은 정보 축하합니다.